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 2월 22일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왜 이 날이 만들어졌을까요? 정부는 2006년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 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 지정하게 되었는지 아동 성폭력 사건과 그 뒷이야기를 함께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유아가, 나아가 누구나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성폭력 피해 사례는 많습니다. 영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을 형성하는 시기로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성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건전한 태도를 형성해 나가며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이해 시간으로 오늘은 아동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 피해 증상 및 후유증, 그리고 아동 성폭력 예방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동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성인 및 아동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힘의 차이란 물리적인 힘, 사회적 지위, 연령, 성별, 경제력, 지식, 장애 유무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주로 강간, 추행 등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성희롱, 추행, 강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즉,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에서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미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음행 매개 및 음화 반포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등 다양한 성적 행동 유형을 포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폭력이란 용어를 생각하실 때 굉장히 무섭고 나쁜,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는 동떨어진 극단적 행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하므로 일상생활 중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처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합니다. 이번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간음에 대한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인 경우가 해마다 10%를 넘기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한 통계 결과 역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전체 피해자 건수의 10%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아의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과 성인 성폭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은 어른을 이겨낼 신체적 능력이 없으며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며 성폭력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동은 가해자로부터 비밀을 지키도록 강요받으며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는 그루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루밍은 신뢰를 얻기 위해 걱정을 없애기 위한 의도적 행동을 말합니다. 즉, 친구 되기, 베이비시터 자청하기, 한부모 자녀와 친밀해지기 위해 그 부모에게 데이트 신청하기, 아동의 집 근처에서 마주치기 등은 평범해 보이나 아동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길들이기 과정이라고도 하죠. 그룸의 첫 번째 뜻은 손질하다, 다듬다며 두 번째 뜻은 특별한 목적이나 행동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시키거나 교육함입니다. 성범죄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고르고 피해자 신뢰를 얻고 성폭력을 가한 후 피해자를 통제하는 모든 과정을 그루밍 혹은 길들이기라고 부릅니다. 청소년 지원기관 탁틴네일은 그루밍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탁틴네일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의뢰받은 20세 미만 성폭력 피해 상담 78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행동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탁틴네일이 주목한 패턴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성적 학대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가해자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 단계입니다. 잠재적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필요를 충족해주고 신뢰를 쌓으면서 학대 기회를 노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중에 피해자가 학대를 폭로하는 것도 통제하기도 합니다. 범죄과학자이자 법정신의학 박사 마이클 웰러는 성학대에 이르는 6단계를 소개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성 파악해 피해자 고르기,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며 따스함 드러내기, 피해자의 욕구 채워주기, 1대1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 고립시키기,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피해자를 회유, 비난해 통제하기 순입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탁틴네일이 소개한 사례를 접목한 그루밍의 단계 설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루밍 성범죄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그루밍 성범죄는 평소 믿고 따르던 사람이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악인의 얼굴을 하고 접근하지 않기에 충격이 배가 되고
사람의 신뢰를 이용한 성범죄이기에 죄질이 더 나쁩니다. 또한 평소 믿고 따르던 존재가 성폭력을 가하면 피해자는 양가 감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즉,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성적 학대가 일어나지 않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심을 사는 행위에서 성적 행위로 가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관련 배승민 교수의 의견을 확인해 보세요. 사실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정립해 발표한 단체가 아동 청소년 지원 단체지만 그루밍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말을 종합해 보면 그루밍은 성인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연령대, 권력 불균형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동 성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아동 입장에서 보면 100% 비밀이며 아동이 비밀을 갖게 되며 아동은 성장 시 어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의해 고립,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경계를 침범당하면 저항을 하게 되고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은 사적인 경계를 침범당한 것입니다. 아동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다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회는 피해 아동을 문제 아동으로 만들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기도 하며 남의 경계도 쉽게 침범하게 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동 성폭력은 성폭력을 특별한 애정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다른 사람의 호의조차 의심하게 되며 관계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영유아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영유아 성폭력 피해의 증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 서서히 드러나기도 하는데 때로는 성폭력 피해를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미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영유아가 아래의 심리, 사회적인 성적 지표와 비성적 지표를 동시에 보일 때는 성폭력 피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고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도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성폭력 피해 증상 및 후유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사실을 좀 더 일찍 발견하고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적 지표에는 생식기, 항문, 구강 등 신체 부위에 액체가 묻어 있거나 멍, 긁힘, 열상, 출혈 등 상처 및 손상이 있습니다. 심리 사회적 지표 중 성적 지표부터 살펴보면 영유아 수준에 맞지 않는 성숙한 성지식을 나타내는 말을 하며 명백한 성행위를 묘사한 그림을 그리고 과도한 자위 행위를 하며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심리 사회적 지표 중 비성적 지표에는 지나치게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며 분노하는 등 정서적 불안을 보이며 손가락을 빨거나 오줌을 싸며 부모에게 지나친 의존을 보이는 등 퇴행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욕을 자주 하거나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등 갑작스럽게 눈에 띄는 행동의 변화가 있으며 기관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안전과 보호를 요구하며 매달리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 후 신체적 상처보다
두려움, 무서움, 억울함, 분노, 수치심, 죄책감, 적개심, 불안, 무력감 등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며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는 생명을 만들어내고 사랑을 나누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행위인데 어릴 때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더럽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성폭력을 당하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쁜 아이여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등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동 성폭력 예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다양한 예방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함 중심 예방 전략은 성폭력에 수반될 수 있는 살인이나 상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위험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이나 도피를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중심 예방 전략은 아동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대처 기술을 익히도록 권유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싫어요라고 말하거나 달아나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예방 전략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예방 전략은 성폭력은 아동의 책임이 아닌 성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하고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행동,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성폭력 예방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성폭력 예방 전략인 성폭력 예방 스펙트럼을 개발하고 성폭력 범죄는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피해자 개인, 가해자 개인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며 개인의 행동은 신체적 폭력, 가족의 정서적 지지 수준과 같은 관계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변화만을 통해 성폭력 범죄가 예방될 수 없으며 개인만이 아닌 환경의 변화를 강조, 사회 체계와 사회 규범의 변화까지 포괄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을 가져야 하며 개인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 일상생활 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이 노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노는 노로 수용해야 하며 상대방의 사적인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리적, 언어적, 신체적 경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침범 시에는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즉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안전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유아는 교사와 부모로부터 밝고 건전한 성에 대한 태도를 배움으로써 스스로 성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인식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유아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잠재적으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사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통해 영유아가 성폭력의 취약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해야 합니다.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은 교사와 부모 교육이 핵심입니다. 우선 아이의 안전은 어른의 몫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이의 안전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폭력은 피해자 잘못이 아니니 사건을 덮지 않아야 하며,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교사와 아동 보호 전략으로 성과 안전에 대해 말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동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아동 자신의 개인적 경계를 설정하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 존중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사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안전규칙을 정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안전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싫어라고 말하는 것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아동들이 성폭력을 예방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는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아동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어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그 방법을 살펴보면 원아동 및 주변 사람들을 모두 교육시켜야 하며, 배우고 가르치고 연습하기, 교사는 경청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의사소통의 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며, 아동 간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원치 않는 애정 표현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믿을 만한 어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번에는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의 이름을 알게 교육시켜야 하며, 아동이 항상 부모나 믿을 만한 어른에게 먼저 허락을 받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아동이 밖에서 놀거나 어떤 장소를 갈 때 친구와 함께 가게 하며, 아동이 노라고 말하면 수용이 될 거라고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아동에게는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며, 아동이 무섭거나 불편하거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 부모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또한 좋은 접촉과 위험한 접촉,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구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아동과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성폭력 안전교육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는 영유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심어주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영유아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평상시 자유롭고 편안한 태도로 영유아의 질문에 대답해주며,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영유아는 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게 되며 성인을 신뢰하여 필요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시 교사의 태도와 유의점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연령, 호기심 정도, 성 관련 발달 특성을 잘 알고 있어 개별 유아의 성지식 수준에 맞게 지도할 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가 성에 대한 질문이나 성적 행동을 보였을 때 당황하거나 야단치면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대처해야 하며, 영유아가 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고 알고 싶어 하는 만큼만 알려줍니다. 더 궁금해할 경우 영유아의 성지식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책이나 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에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예방교육을 하게 될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게 하여 피해 사실을 숨길 수 있으며 영유아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거나 말이 없고 짜증이 늘어나며 특정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등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도록 평상시 영유아의 행동을 관심 있게 살펴야 합니다. 자신의 몸뿐 아니라 타인의 몸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성평등 의식을 생활화하여 항상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안전사고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는 성폭력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영유아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유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특히 적절한 대화 기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증거 자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을 통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 대화 기술, 증거 확보에 대한 정보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영유아의 성폭력 피해 사실은 교사에게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교사의 부정적 반응은 영유아에게 뭔가 크게 잘못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영유아가 잘못한 일이 아니고 영유아의 몸을 함부로 대한 사람이 잘못한 일이므로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님을 알려주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영유아에게 겪은 일을 너무 자세히 물어보면 기억이 왜곡되어 영유아는 거짓으로 대답할 수 있으니 영유아를 안정시킨 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 후 48시간 이내 몸은 씻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옷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여아는 산부인과에, 남아는 비뇨기과에 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도움과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 관련 기관에 찾아가 필요한 의료적, 법률적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영유아와의 대화 기술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직후에 의학적 증거 채취를 위해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하며 피해 후 당황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한 장소나 정황 등을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그리고 코팅된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DNA 손상이 적으며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나 1366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12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영유아와 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와 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의 경우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유아에게는 신체 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주며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혹 그 사람이 자신이 신뢰하는 성인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언제라도 교사나 부모님께 이야기하라고 일러주며 반대로 영유아가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을 익혀줍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